질의응답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또 질문 받은 게 몇 개 있어서 그거부터 좀 드릴게요. 아주 수준이 높은 질문들이 많아요. 일단 이 질문입니다. 장내 미생물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우울증, 비만, 알레르기, 암 등 우리 몸의 여러 건강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연구 논문이 나오는데 단순히 비만, 당뇨, 대장암 그걸 떠나서요. 정신, 파킨슨, 우울증, 자폐증 다 영향을 미치는 거 돼 있는데 인과 관계가 밝혀진 거는 아까 비만이나 당뇨 정도가 밝혀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상관관계예요. 어떤 거냐면 건강한 사람과 그런 질환이 있는 분의 장내 미생물을 쭉 비교해 보면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없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성이라는 거. 마치 왜 담배는 몸에 해롭잖아요. 담배가 폐암의 원인은 아니잖아요. 상관성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상관성인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많은 그 제품들도 있고 그런데 물론 좋죠 그거. 근데 장내 생태가 굉장히 복잡해요. 줄 잡아서 한 1000종의 미생물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종류는 달라요. 산의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건전하게 돼 있으면 장이 튼튼한 거고요. 좀 이게 교란되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는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마 내 몸에 잘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먹어봐야 하는 게 다 상태가 다르니까 어떤 게 잘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균은 곧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에요. 동의어가 아니에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라고 번역하는데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이 유산균인 거예요. 가장 많이 쓰이죠. 효모도 프로바이오틱스 일종이거든요. 근데 그 유산균이 실제로 우리 장내에는 굉장히 적어요. 얘네 이거 먹으면 머물지도 못해요. 텃세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먹으면 효과는 나와. 왜 그러냐? 아마 들어가서 어떤 아까 관계를 잘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럼 평소에 내가 건강해. 평소에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저는 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몸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미생물이 많아요. 장 속에 많이 살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장이 튼튼해야 몸이 건강하다고. 프로바이오틱스 드시고 요구르트 드시고 드시는 이유가 장 건강으로 먹는 건데 장이 건강하려면 먼저 누가 건강해야 되느냐? 장내 생태계가 잘 돼야 돼요. 걔네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실 때 남하시는 것만 드시지 마시고 얘네도 먹여야지 생각 한번 해주세요. 그럼 어떤 걸 먹여야 되느냐? 얘네를 먹이려면 우리가 소화 못하는 걸 먹어야 돼. 왜? 다 소화해버리면은 대장까지 가면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 못하는 게 뭐냐? 식이섬유. 우리가 섬유질은 소화 못하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효과도 있지만 그걸 먹어주면 우리는 무기물을 흡수하고 식이섬유가 쭉 가면은 얘네들은 해피하죠. 해피. 이게 안 가고 맨날 탄수화물만 많이 먹고 고기가 다 먹고 위에서 내려온 게 없으면 얘네는 먹을 게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무서운 게 먹을 거 없어거든. 얘네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평소에 얘네를 생각하니까 드시면 되는데 그럼 또 식이섬유를 사 먹어야 되느냐? 아니요. 그런 거를 뭐라고 팔아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팔아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몸에 좋은 거. 프리바이오틱스는 바로 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따로 팔아요.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다행인 게 예를 들어 김치를 드시면 거기 엄청난 섬유질이 있죠. 프리바이오틱스예요. 또 김치에 수많은 유산균과 유익균들 엄청난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어요. 그거 2개 드시면은 드시거든요. 무슨 또 광고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그건 뭐냐?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당연히 김치에 발효시키면은 포스트바이오틱스도 많죠. 그걸 다 합쳐서 뭐라고 그러느냐? 신바이오틱스라고 팔아요. 그러니까 김치를 드시면은 그냥 신바이오틱스야.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음식을 잘 챙겨 드시기를 저는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안 좋으면 그럴 때 추가적으로 복용을 하시는데 그거는 기능성 식품이기 때문에 꼭 이거 효과가 있다가 아니고 의사와 상담도 하셨겠지만 드셔보면 잘 맞는 걸 찾아가시는 게 정답일 겁니다. 네.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 안에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네, 잘 들으셨죠? 김치. 네, 김치. 네, 그리고 이제 채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얘를 위해서. 예. 젊었을 때도 잘해야 돼. 어릴 때부터. 그렇죠. 예, 예. 예, 내 몸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있는 우리 세입자 친구들에게도 좀 건강하게. 걔네가 잘 안 좋아하는 게 햄버거, 피자, 치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근데 우리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너무 자주 네. 안 좋아해요. 그 육류는 그러면 이 위에서 대장까지 가기 전에 다 이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생물이 이렇게 먹고 나서 이제 뭐 가스나 이런 거를 또 배출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걔네가 그 섬유질을 먹고 또 만들어주는 물질이 있어요. 네네. 그게 또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 예. 그리고 걔네가 물론 가스도 만들죠. 예. 그래서 퐁퐁퐁 나오는 것도 있고. 가스가 그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가스가 많아질까요? 아, 그거는요. 가스는요. 이 방귀 성분의 대부분 공기랑 비슷해요. 네네. 들어간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습관이 네. 공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 급하게 확 먹어서 그러면 이제 공기. 좀 네. 많이 나오는 거고 네네. 드신 음식 중에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좀 많이 나오는 음식들이 있어요. 네. 뭐 유제품이나 그런 것들. 네네네. 뭐 그런 경우를 빼고 평소에 그냥 방귀 대부분은 공기가 들어간 게 나오는 거고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미생물 발효가 된 게 나오는데 네네. 공기는 냄새가 없잖아요. 그 냄새는 이제 어떤 걸 드시냐에 따라서 또 어떤 미생물에 따라서 냄새를 탁탁탁탁 넣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아까 김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좋은 성분들을 뭐 따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김치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김치뿐 아니고 우리의 뭐 나물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음식은 정말 손이 네.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반찬이 많잖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뭐 멸치볶음도 다양한 거 많잖아요. 그렇게 먹어주면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힘들지만 먹는 사람들은 그런 음식이 사실 없죠. 그러면 따로 그렇게 뭐 유산균이나 그런 걸 챙겨 드시진 않습니까? 저요? 교수님께서? 네네. 아,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아니, 이렇게. 저 오해하지 마세요. 효과가 없다는 거 그것도 큰일 나. 그게 아니고. 저도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저는 겁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네. 저희 집 사람은 먹고 있고요. 챙겨 먹는 게 좋은 거죠. 네. 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 책 안에서도 좀 중요하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예, 있습니다. 예. 기후 변화로 인해 미생물 생태계가 변화한다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라는 자, 예를 들어서 극지방이 온난화로 녹으면 극한 환경에 살던 미생물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미생물들에 우리가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요? 라는 네. 질문입니다. 네. 지금 두 개 질문이거든요. 네네네. 온도가 올라가면 저 사실 국지연구소랑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극지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동통증 자꾸 놓고 있어요. 올해 북극에 얼음 다 녹았어요. 다 녹았어요 올해. 예. 이렇게 가면 이제 북극은 완전히 이제 될 텐데, 자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올해 엄청나게 더우셨죠. 예. 내년에 아마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온도가 올라가면은요. 지금 우리 올해 한치가 반토막 났고 좀 다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사계절 때는 온대가 아니고 아열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염병이 감염병이 창궐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그 염소 보툴리즘도 바로 너무 더웠기 때문에 사료나 그런 게 습하고 더우니까 쉽게 썩으니까 발생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던 것이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던 것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 그게 영어로 emerging infectious disease, 우리말로 번역으로 신종 감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신종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변화가 있을까? 이런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어차피 감염병에서 창궐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준비해야 돼. 요즘에 그래서 의과대학의 기생충학교실이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 기생충은 다 제압이 됐으니까 뭘로 바뀌느냐? 열대의학교실.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또 남극에 동토층이 녹으면 우리가 먹는 거 미생물 나오죠. 저희 보고 있어요. 예, 나옵니다. 예, 그 중엔 병원균도 나오죠. 근데 세균은 사실 뭐 그래도 항생제가 제압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바이러스죠. 근데 바이러스는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지만요. 바이러스는 숙주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보면 지금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넘어올까지 우려하고 있거든요. 숙주를 갈아타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동토층에서 나오는 바이러스들은 걔네들은 뭐 거의 다가 인간이 너무 낯설 거예요. 왜? 거기는 옛날에 얼은 거라서 인간이 있기 전에 묻힌 애들이라 아마 우리를 만나면 쟤들은 뭐야? 아마 이런 확률이 높아서. 근데 가끔 언론에 이런 게 나오죠. 좀비 바이러스라고. 그 사람들은 그거 보면은 야, 저거 걸리면 나 좀비 되는 거야? 그거 아니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토층에서 이
아메바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 거야. 이 바이러스가 아메바를 감염하고 동토층에 묻힌 거예요. 꽝 얼었어. 아메바는 죽었죠. 근데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되나? 그거를 지금 아메바에 넣어보니까 감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얼어도 죽지 않고 살았네. 이거 좀비 같은 놈이네. 그래서 좀비 바이러스예요. 걔네는 우리 안 건드리는 애들이거든요. 바이러스가 녹아 나오기 때문에 우려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모니터링하냐면요, 남극, 북극, 특히 남극도요. 철새가 다 왔다 갔다 해요. 묻혀서 가져가거든요. 해류가 돌고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뭐 아직 그렇게 심각한 아니지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더 큰 부분은 그 녹아서 감염도 감염병이지만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아까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온대가 아열대가 되고 이러는 문제가 더 큰 문제죠. 답변을 다 해주신 겁니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거는 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대응은 사실 이게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요. 크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첫 번째 그쵸. 감염병이 오는 건 못 막아요 이제는. 아하. 그러니까 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만약 네. 터지면 네. 터진 곳에서 즉시 전 세계에 알려서 최대한 막을 수 있게. 코로나 때는 한 달 묵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최대한 박쥐 같은 경우는 한 200종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야생에 그런 동물들이 많아요. 접하지 말아야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아직 좀 그런 게 있죠. 야생 동물을 먹는 행위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것에도 우리가 파는 축산물은 다 관리가 되는 거라서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야생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게 뭐 몸에 좋다? 몸에 좋은 게 아니고 그거 절대 안 되죠. 뭐 천상갑 뭐 막 그 말 많았잖아요. 네네. 비늘이 몸에 좋다고. 정말 천상갑 비늘이 몸에 좋으면은 그거 안 드셔도 돼요. 그게 정말 좋다고 그러면은 그 성분이 케라틴이거든요. 그 우리 몸에 있어요. 손톱 발톱.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자르신 다음에 좀 모아. 그러다가 그 잡사. 그거 안 드셔도 돼. 어렵게 잡아가지고요. 이거 안전해. 네. 더럽지도 않고 잡사봐. 효과 없을 거예요. 내 것이 좋은 거 저는 안 아니겠습니까? 먹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그 현장에서 아까 질문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일단 코로나를 지나면서 초창기 저희가 코로나가 되게 무섭게 저희가 막 그 자가격리도 하고 뭐 통제가 되는 시스템이었다가 2년이 지나면서 이제 네. 그런 독감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서 의견들이 초창기의 대응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던가 네. 아니면 그때가 우리가 뭐 별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절대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또 그게 한낱 오해였던 것 마냥 호도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게 정말로 그런 건지에 대한 것도 한 번은 좀 짚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시고 참 답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전문가마다 다 의견이 다를 텐데요. 제가 미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코로나 일단 감기죠. 감기예요. 독감은 아닌 거예요. 인플루엔자는 아니고요. 감기인데 센 감기였죠. 우리가 처음 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접하니까 우리 면역계도 너무 놀라니까 굉장히 그랬고 특히 코로나는 아시겠지만 노년층에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특히 선진국에서 그냥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나왔어요. 나이 드신 분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걸 이제 의대 선생님들 얘기해 보게 되면 선진국의 요양시설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약하잖아요. 이게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막 사람 죽으니까 난리가 난 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각심을 잃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말라리아로 매년 100만 명 단위로 아프리카 사람이 죽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동안 신경 쓰지도 않고 있었고 결핵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잊고 왜 우리는 주변에 못 보니까. 근데 코로나 너무 눈에 띄었던 거야. 특히 선진국에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새로운 것 때문에 셌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전혀 그게 뭐 너무 과도한 뭐 그런 일각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떤 건 일종의 큰 훈련을 한 셈이에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건데 이거를 통해서 뭐가 됐냐면 사람들의 경각심도 생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국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깨달은 거 막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다만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RNA 백신이라는 그것도 나중에 역사 또 이런 책 나올 거예요. 역사상 백신을 그렇게 빠르게 승인한 적이 없어요. 워낙 급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백신 기술이 발달을 해서 물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의 문제도 나오게 했죠. 근데 앞으로는 백신도 훨씬 더 가져야 될 것이고 개발도 빨라질 것이고 뭐 그렇게 대응해 나가는 거.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별 방법이 없어요. 건강 관리 잘 하시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죠.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는 거. 네. 답변이 되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멋진 강연과 또 좋은 질의응답 시간을 함께 주신 김흥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